합동화력함도 배치해야 되고 핵무기도 개발해야 합니다. 군이 필요하다면 적극 지원해야 한다. 화력함 즉각 건조해라. 대만이 아니라 우리의 수출 경로 확보를 통한 우리나라의 생존 문제임. 무슨 이유로 네티즌들이 그렇게 반응하고 댓글을 달았을까요? 한번 같이 봅시다. 지난 8월 9일 한국국방연구원에서 중국의 대만 침공 시 미군 투입 가능성을 묻는 설문조사가 진행됐습니다. 그 결과 군사 관련 전문가 중 무려 70%가 중국과 대만에서 전면전이 일어나거나 남중국해에서 미중이 정면 충돌하면 주한미군이 일부나마 반드시 파병될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대만을 쥐고 있는 국가가 태평양 패권을 줄 수 있는 티켓을 확보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일부 전문가들은 한국의 적극적인 대만 파병을 주장합니다. 그래야 한국이 산다는 것인데요. 하지만 대다수 국민들은 대만 파병에 아주 부정적입니다. 툭하면 한국에 시비를 거는 대만이 뭐가 귀엽다고 파병을 하냐는 것이죠. 한술 더욱더 이참에 대만에 있는 TSMC 공장이 아작나서 삼성이 덕을 좀 봐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해상교통로와 세계 반도체 패권입니다. 만약 중국이 대만을 장악한다면 한국에 오가는 수출입 물량이 90% 이상이 지나는 대만 일대의 제해권이 완전히 중국에 넘어갑니다. 이렇게 되면 한국은 중국 항로를 봉쇄한다는 협박을 할 때마다 자존심을 죽이고 고개를 숙이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또 대만이 함락당해서 TSMC가 중국에 넘어간다면 중국은 단숨에 한국과 비등한 수준의 반도체 기술을 보유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더 이상 한국에서 반도체 칩을 수입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죠. 정리하자면 대만이 중국에 넘어가면 한국은 통한 밤 쏴보지도 못한 채 한국의 가장 감점이라 할 수 있는 반도체 산업이 중국에 밀릴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게 됩니다. 결국 대만이 침공당한다면 주한미군뿐 아니라 우리 국군도 움직여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할지라도 우리와 그다지 친하지 않은 대만을 위해 귀한 우리 장병의 목숨을 거는 것은 영 내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내 일각에서 합동화력함의 건조를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수백 발의 미사일을 쓸 수 있는 합동화력함 한두 척을 지원한다면 우리 장병이 피 흘리지 않고 대만의 승리를 도울 수 있으며 미사일이란 확실한 공격 수단을 지원했으니 승리했을 때 지분을 주장하기도 좋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전 평시를 막론하고 강력한 억지력이자 타격 자산이라는 점이 매력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무턱대고 수백 발의 미사일을 한 함정에 돌아넣는 것이 현명하지 못하다는 비판과 함께 타격 자산보다 요격 체계가 먼저 갖춰져야 한다는 의견 등으로 인해 합동화력함 건조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날이 갈수록 불안해지는 동북아에서 우리 한국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는 합동화력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중국의 위협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압박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궁지에 몰린 중국이 대만 침공이라는 비상식적인 군사수단을 통해 불리해진 판세를 뒤집으려고 군사력을 급격히 강화 중이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국내에서 어떤 국가도 한국을 위협할 수 없도록 강력한 무기를 개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단 한 번이 공격이라도 허용하면 한국을 공격한 상대 역시 괴멸할 수 있는 무기를 한국이 보유한다면 핵전쟁이 아닌 이상 그 어떤 국가도 한국 노릴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를 국제정치 용어로 포장하면 공포의 균형 밸런스 오브 테러이라고 하는데요. 이 공포의 균형을 상징하는 무기가 바로 핵무기입니다. 핵무기는 단 한 발로 도시를 괴멸시킬 수 있습니다. 만약 수백 마리 있다면 세계의 주요 도시를 모두 파괴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핵무기를 수백 수천 발씩 보유한 국가들끼리 핵전쟁이 일어나면 무조건 양쪽 다 확실하게 전멸하는 상호 확증 파괴의 메디가 일어납니다. 한마디로 다 죽는다는 것인데요. 이래서야 전쟁으로 이득을 볼 나라가 없습니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싸우면 어차피 다 죽으니 암묵적으로 마에 싸우지 말자는 합의가 가능합니다. 공멸이라는 공포 덕에 오히려 전쟁이 억지되는 안정이 찾아오는 것이죠. 하지만 대한민국은 이런 핵무기를 보유할 수 없습니다.
핵탄두를 실어 나를 현무사, 현무5 같은 탄도미사일을 개발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핵무기용 고농축 우라늄을 확보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핵무기를 대신하기 위해 핵무기보다 훨씬 깊은 지하 시설을 타격할 수 있는 8톤 탄두의 괴물 미사일 현무5나 합동화력함 같은 무기를 개발 중입니다. 그 중에서도 최근 가장 많은 관심을 받는 것이 합동화력함입니다. 현재 우리 군은 경하 5,000톤 만재 7,000톤 규모의 합동화력함을 건조할 것을 논의 중입니다. 현재까지 군에된 합동화력함의 스펙은 최소 80발의 미사일과 각종 무장을 갖춘 미사일 군함인데요. 주목할 것은 무장의 구성입니다. 대다수 무장이 미사일과 항공기를 요격할 함대공 미사일, 적함을 격파할 함대함 미사일인 기존 군함과 달리 합동화력함은 탑재된 모든 미사일이 철저하게 지상 타격만을 염두에 둔 함대지 미사일입니다. 그 외 무기는 CIWSL나 경어라 같은 방어무기뿐인데요. 말 그대로 단 한 척만으로도 적성국의 주요 핵심 지역을 초토화할 수 있는 바다의 미사일 포대가 바로 이 합동화력함이란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배가 왜 필요한 것일까요? 우리 군은 합동화력함이 주변국을 상대로 한국의 억지력을 크게 키워줄 게임 체인저가 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황태 핵무기가 없기 때문인데요. 사실 대한민국은 언제든지 핵무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고농축 우라늄을 생산할 수 있는 중수로와 ICBM급은 아니더라도 북경이나 도쿄는 바로 담을 수 있는 IRBM급 미사일은 언제든 실전 배치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한 나라가 바로 우리의 대한민국입니다. 따라서 마음만 먹는다면 주변국을 상대로 억지력을 발휘할 수 있는 강력한 핵미사일을 여럿 보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능력을 알고 있는 핵보유국들이 핵도미나 현상에 따른 핵 확산을 막기 위해 우리의 최후 방국마저 한국의 핵보유를 철저히 반대하고 감시 중인 게 현실입니다. 핵 도미노는 기술 발전에 따라 핵무기 개발이 쉬워지면서 중소국가들이 마치 도미노가 무너지는 것처럼 연달아 핵보유에 나서는 것을 핵 도미노라고 하는데요. 만약 세계 패권 국가들이 한국의 핵 개발을 방치할 경우 중소국가의 독재자들과 대한민국의 옆나라인 일본, 대만이 핵 개발에 나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제 아무리 미국이라 할지라도 핵 확산을 막을 수 없습니다. 즉, 언제 세상이 망할지 모르는 끔찍한 멸망의 시대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세계 평화의 관점이고 핵무기가 없는 대한민국의 입장에서는 우리의 주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위해서 강한 국방력 궁극적인 목표가 핵무기입니다. 핵을 가진 나라들이 자신들이 가진 세계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핵 개발을 막는 것으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우리 입장에서는 중국과 러시아가 매우 고맙습니다. 중국은 자국의 강력한 핵 무력을 믿고 틈만 나면 대국 타령을 하며 한국을 겁박합니다. 그리고 러시아는 침략 전쟁을 일으킨 주제에 간섭하면 핵 공격을 하겠다며 엄포를 놓고 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이런 진상에 맞서기 위해서는 반드시 핵이 필요합니다. 전쟁을 일으켜 무력을 행사하는 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의 진정한 평화를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핵 개발을 할 능력과 의지가 충만하다 할지라도 운 안보리 상임이사 5개국으로 대변되는 핵 10강 중 하나 이상의 인정과 지원이 없다면 한국이 핵을 보유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다른 대안으로 떠오른 것이 바로 합동화력함입니다. 현재 개발이 논의 중인 합동화력함은 최대 80발의 해상형 현무4 미사일인 현무41을 운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달리 말해 중국의 수도 베이징, 일본의 수도 도쿄를 포함한 각종 군사시설을 확실히 파괴할 수 있는 미사일 80발을 동시에 운용할 수 있다는 뜻인데요. 이를 잘 활용하면 핵무기만큼 강력한 한방은 아니더라도 상대 국가를 파멸로 몰아넣을 수 있는 치명적인 공격은 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척이 아니라 만약 2야 3척의 합동화력함을 확보하게 되면 이야기는 또 달라집니다. 이렇게 되면 아무리 적게 잡아도 200발 이상의 고성능 탄도미사일로 적에게 아주 치명적인 시설이나 지역을 확실히 파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국의 산샤댐이나 일본의 해전지대를 타격하면 상대를 괴멸시킬 수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 일본이나 중국의 멸망에 준하는 피해를 입히는 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공격은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해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중요한 것은 핵무기에 준하는 전쟁 억지력을 확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합동화력함이 방어가 취약해 장식으로 전락하는 게 아니라 쓰지 않고 보유만 하더라도, 즉 핵무기처럼 국가를 멸망시킬 공격이 가능하다는 사실만으로도 전쟁을 억제하는 공포의 균형을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장점은 이게 끝이 아닙니다. 합동화력함이 있으면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경제적인 군사 개입이 가능합니다. 중국의 침공을 당한 대만처럼 한국의 도움이 절실한 국가들의 합동화력함을 지원해 적을 맹타하면 인명 손실 없이 큰 곰을 세우는 게 가능한데요. 예컨대 대만에 상륙한 지 불과 하루 이틀밖에 되지 않는 중공군에게 현무 4 미사일이 80발이 떨어진다면 중국군의 보급망이나 지휘부 등이 큰 피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활약 중인 하이마식에 쏘는 GMLRS 로켓과 현무사를 비교하면 확실히 체감되는데요. 지난 1개월간 러시아군의 각종 시설 수백여 곳을 파괴한 GMLRS 로켓은 고폭탄두라 할지라도 탄두 중량이 100kg을 넘지 않습니다. 그런데 현무사에 실리는 탄두 중량은 무려 4톤입니다. 같은 고폭탄두라고 할 때 40배 더 많은 폭탄을 실을 수 있는 것인데요. 그런데 심지어 속도는 더 빠릅니다. 따라서 단 한 발의 현무는 최소 40발 이상의 GMLRS와 맞먹는 강력한 위력을 낼 수 있습니다. 전장에서 급조된 임시 지휘소나 탄약고는 단 한 방만으로도 초토화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맞는 순간 그 부대는 전멸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 정도로는 모자란다고 말합니다. 고작 80발의 미사일을 쏘는 군함으로는 전술적인 성과는 거둘 수 있을지 몰라도 확실한 억지력을 발휘하기 어려우며 전황을 뒤바꾸는 것은 꿈도 꿀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한국이 추진 중인 합동활약함 한 척 건조비는 약 5천억 원 수준으로 알려져 있으며 함대지 미사일은 순항미사일인 해룡이며 탄도미사일은 현무 42가 있고 향후 현무 5단 거리형 및 장거리형까지 탑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를 받쳐줄 국산 수직 발사대 KBLS-2 역시 준비되어 있는데요. 그리고자 함방공했을 함대공 미사일 해공과 KWS-2가 있습니다. 도 155mm 한 포는 K2 전차와 K9 자주포의 포신을 만드는 현대위아에서 생산할 수 있으며 KTSSM-1과 KTSSM-2까지 쓸 수 있는 천무2의 개발까지 한창입니다. 정리하자면 합동화력함의 모든 체계를 국산으로 개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현무와 KTSSM 시리즈 미사일이 상당히 위력적인데요. 이 미사일 한 발 한 발이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연일 보도되고 있는 ATACMS보다 위력적인 무기이기 때문입니다. ATACMS는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활약 중인 ATACMS를 발사해 러시아군의 탄약고와 보급로를 차단해 분리했던 전황을 단숨에 반전시켰을 만큼 우크라이나 전쟁은 하이마트의 투입 전과 투입 후로 나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이 미사일보다 더 뛰어난 미사일을 이미 수백 말 이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합동화력함에 필요한 모든 기술은 이미 국산 기술 확보가 가능하고 그 기술마저도 세계 최정상급 기술들입니다. 이렇게 되면 대한민국은 주변국의 도발에 즉각적으로 대응이 가능해집니다. 지금 당장 핵을 사용할 수 없는 한국이 주변국의 강한 억지력을 가질 수 있는 무기체계가 바로 이 합동화력함이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우리 해군의 현명한 선택을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객들의 댓글입니다. 우리가 핵무기를 보유할 수 있으려면 우리 제품이 아니면 세계가 안 돌아가는 그런 독점 제품이 있어야 할 것 같다. 합동화력함 건조에 적극 찬성한다. 또한 8,000톤급 이상의 합동화력 잠수함도 만들어 SLBM용 현무 5대1도 개발하여 무장하여야 한다. 위력은 강하지만 격추되면 미사일 몇백이라 큰 타격을 입기 때문이다. 공중과 지상 공격 수백 발 공격이라 탁월하기는 함. 대양으로 나가기에는 합동화력함은 좀 무리이고 한반도 세면을 지키기에는 딱인 듯 울릉도, 이어도, 경렬 비열도, 백령도 등을 고려해서
육해 합동 보완하면 철벽 방어와 공격을 함께 할 수 있을 듯. 합동 화력함과 원잠 그리고 핵 추진 항공모함 전단을 모두 갖춰야 한다. 장병들의 숫자는 대폭 줄어들 것이고 방어해야 할 면적은 더욱 늘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국제사회의 선도국으로 활동하기 위해 반드시 갖춰야 하는 전력이기 때문이다.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